그동안 알리 캠핑이 캠핑카 자작을 하면서 실제로 겪었던 일과 그리고 경험 이런 걸 토대로 사실 있는 그대로 캠핑카 구조 변경을 위한 튜닝 승인 절차를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일반 유튜브들이 하는 그런 방송들은 한국 교통안전공단에 전화를 해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거 다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캠핑카 제작업체나 아니면 1급 공업사 같은데 정식으로 등록된 그런 업체에서 제작을 해야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반 개인이 그렇게 하면 전부 다 불법이라고 하니까 그거는 참고해서 캠핑카 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첫 번째로 캠핑카 승인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캠핑카 구조 변경 승인을 받으려면 그 조건을 확인을 하고 그 조건 토대 위에서 제작을 하고 장착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레이아웃에 따라서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장비를 장착하고 그러면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소화기 3kg 짜리를 비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무시동 히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일산화탄소기 그거를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부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자동차 관리공단에 들어가면 튜닝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튜닝 검사를 할 때 무게를 잽니다. 무게. 그래 차량 총 중량을 내가 디자인 해가지고 장비 탑재하고 그런 후에 내가 차량 총 중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고, 초과하면 그게 탈락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리 캠핑 같은 경우는 튜닝 승인 신청을 대행 업체에 맡겨서 사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인이 하기에는 차량 하중 측정이라든지 이런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아프니까 그냥 대행 업체를 통해서 했고요. 대행 업체는 뭐 세금까지 다 해서 한 62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거를 참고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또 캠핑카 구조 변경이나 업무 차량 구조 변경을 하실 분들은 머리가 좀 힘들고 머리 아프신 분들은 알리 캠핑한테 상담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총중량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캠핑카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다 제작을 하고 차량의 무게를 재야 되는데, 이 무게를 보통 보면 고물상 가서 재시는데 정확한 거는 고물상에 가서 재지 마시고 계량소에 가면 한 9,000원인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걸로 정확하게 측정을 하시고 서류를 발급받는 게 좋습니다. 서류는 뭐 제출은 안 해도 되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차 위에 저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무게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쓸데없는 그런 무게 나가는 것들은 차량에 넣지 마시고 그렇게 측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튜닝 검사 받으러 이제 한국 자동차 관리공단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 군산에서 받았는데, 군산에 가면 나이 드신 분 검사하시는 분이 참 친절하고 좋던데, 젊으신 분들이 좀 싸가지 없고 말을 갖다 툴툴 대면서 얘기하고 장비를 만질 때도 틱틱 대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뭐라 하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뭐 검사 받으러 가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튜닝 검사만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살펴보니까 이 브레이크 제동력 있잖아요. 사이드 브레이크 제동력하고 브레이크 제동력을 많이 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번호판까지 이제 가리고 있으니까 번호판을 안 가리게 하고 제동력을 복원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그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근데 보면 튜닝 검사 이렇게 소 근처에 가보면 공업사들이 좀 있어요. 그 공업사들 중에 가가지고 이렇게 검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좀 봐달라 하면 그분들이 잘 봐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후륜이니까, 왜냐하면 기아 봉고 3 워크스루 밴이니까 후륜이거든요. 후륜 쪽에 이 브레이크 라이닝 슈가 문제가 좀 있는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검사에 통과하지 안 한 것을 보니까. 그래서 그 사장님이 아주 친절하신데, 그런 거를 브레이크 라이닝 슈를 좌측 우측 다 교체를 했어요. 왜냐면 검사에서도 그렇게 좌측 우측 다 통과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쪽에서 교체를 다 했죠. 두 개를. 교체를 하니까 그것도 비용이 한 43만 원인가 나왔는데 3만 원 깎아주셔서 한 40만 원에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동차 검사소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다 통과가 된 거죠. 그런 부분은 다 통과가 됐는데, 이제 차량 등록하러 이제 또 차량 등록 사업소를 들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번호판을 또 새로 발급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검사소에서 이제 승인이 나고 승인서가 발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승인서를 가지고 차량 등록 사업소에 방문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전산 등록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오늘 만약에 투인 승인이 완료가 됐다, 검사가 완료됐으면 통과가 됐다 그러면 그게 바로 그날 등록이 되는 게 아니고 한 2, 3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2, 3일 정도 걸려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이제 된 줄 알고 갔는데 안 됐으면 그게 또 머리가 아프니까요. 그러니까 요거 차량 등록 사업소는 사실 전국 어디가 됐든, 뭐 자동차 검사소도 마찬가지고 전국 어디가 됐든 자기가 원하는 데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방문을 하면 전산이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하면 무슨 차량 등록 신청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 작성을 하고 수수료 1,700원인가 냈고,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취등록세를 내라 그래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취등록세 15,000원을 냈습니다. 15,000원을 내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직원한테 갔더니 이제 취등록세 영수증을 끊어 주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번호판 발급을 해야 되는데, 번호판은 기존의 번호판을 이제 새로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기존에 교체된 번호판을,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요즘에 나오는 그런 번호판이 아니라서 주문 제작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통 차량 등록 사업소 내에는 번호판 외주 업체가
보통 이렇게 와서 파견되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변경하고 그러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된 차기 때문에 번호판이 옛날 번호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그 번호판 제작 업체를 직접 방문을 해서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번호판 제작 업체에 방문을 해서 번호를 제작하고 했는데, 이제 번호판 비용이 2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등록 저기 뭐야 장착까지 해주면 8천 원인가 더 받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그 백판이 그 플라스틱으로 된 거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직원이 모르고 스테인리스 판을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 32,000원 정도 되는데 그 28,000원에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실수를 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28,000원 받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8,000원 주고 번호판을 교체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제 그 번호판을 이제 새로 교체를 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번호판을 또 차량 등록사업소를 방문해서 갖다 줘야 됩니다. 갖다 주지 않으면 그 차량 등록증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 차량 등록증이 나오려면 그게 꼭 그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브레이크 슈 때문에 그렇게 차량 등록을 하기 힘들었고, 또 그게 이제 뭐 연휴 겹치고 뭐 토요일 일요일 끼어지고 이래버리면 계속 딜레이가 되니까. 그리고 문제는 이제 제가 어차피 타이어는 후륜 타이어는 교체를 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후륜 타이어를 교체하면서 이제 그 통과되지 못한 그 서류를 사장님한테 보여줬더니 브레이크 슈 쪽에 뭐 이렇게 청소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됐을 거다 하고 이제 갔는데, 또 그게 그 점수가 약간 높아졌을 뿐이지 실제로 결과값은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빠꾸 당해가지고 이제 그 검사소 근처에 있는 전문 업체를 찾아가서 교체를 했는데, 결국은 3번 만에 이게 그 튜닝 검사, 한국교통안전공단 그 튜닝 검사를 통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캠핑카를 제작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무슨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까지 이제 모든 걸 기존 그 번호판까지 제출을 하고 이제 했으면, 이제는 보험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보험 변경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삼성화재에 가입돼 있었는데, 기존에는 75만 원 정도 낸 것 같아요. 75만 원 정도 이제 냈는데, 보통 요즘에 그 이야기 하기가, 그 화재 쪽에서는 캠핑카는 잘 가입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별로 안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삼성화재를 기존에 있는 보험을 해지하고 이제 캠핑카로 새로 가입을 했는데 86만 4천 원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11만 원 정도 더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절차를 끝내고 이제 마지막에 자동차 검사가 종합 검사가 걸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자동차 검사소를 갔는데 일반 그 민영 자동차 검사소를 갔어요. 왜냐하면 관영에서 하는 거는 시간도 딜레이 되고 이제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냥 관영 업체로 갔는데 보통 5만 5천 원 하는데 이 업체는 6만 5천 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또 이 업체를 제가 갔었어요. 왜냐하면 번호판 가리는 것 때문에 그 용접봉으로 해서 이 용접으로 이렇게 그 번호판 가리는 데를 잘라냈거든요. 잘라내고 그러니까 그 고맙더라고요. 비용도 많이 안 받고 한 뭐 2만 원인가 이렇게 받았나? 그렇게 받고 그거를 또 이제 가서 종합 검사를 받기 위해서 그 업체를 간 거죠. 갔는데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보험 체결이 안 돼 있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정도 신청됐어요? 예? 기존에 보험 정도 해지하고 막 신청됐어요? 그 새로 가입하고 네. 하는 게 한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 이게 가져왔어요. 좀 똥줄 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어찌됐든 뭐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가입을 했는데 그 자동차 검사소 사모님 말로는 그렇게 하는 게 좋대요. 일단 자기가 그 자동차 검사 기간이 조금 좀 그 급한 경우는 차라리 그냥 임시로 한 일주일짜리를 끊고 그럼 빨리 저거 하고 자동차 검사를 받는 게 좋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모든 캠핑카 사자 캠핑카 등록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지금은 이제 서촌 쪽에 와 있는데 어 이거를 제가 이제 총체적으로 실제로 경험을 하고 하면서 이제 느낀 것은 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과연 그 누구를 위한 그런 튜닝 자율화 정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또 안전을 위해서 캠핑카 튜닝 검사를 할 때 제동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봐주는 게 좋긴 좋더라고요. 그런 거는 나쁘게 생각 안 하는데 그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가잖아요. 그냥 튜닝 검사만 할 줄 알지 그거 누가 제동력 검사를 하고 막 그런 줄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거 원래 초기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법이 좀 바뀌었대요. 바뀌어 가지고 제동력 검사는 꼭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도 미리 참고하시고 가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까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직원들이 좀 나이 드신 분은 되게 친절했는데 젊은 친구들이 좀 캠핑카 검사를 하면서 좀 틱틱대는 게 있더라고요. 틱틱대고 툴툴대고 뭐라 해야 될까 좀 신경질적이라 그럴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 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같으면 당신들 벌써 난리 났다고. 응? 좀 친절하게 하라고. 응? 그러면 안 된다고. 응? 나도 여기 정당하게 돈 받고 검사로 온 거고. 어? 그리고 내가 당신들한테 뭐 틱틱대는 소리 들으려고 여기 검사 받으러 온 거 아니다고. 응? 그 엄청 뭐라 하고 나왔는데 여러분도 만일 그런데 갔을 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아니면 내가 뭐 저거 뭐 캠핑카 뭐 검사하러 왔다는 이유로 틱틱대고 툴툴대면 불친절한 직원들이 있다면 그걸 좀 뭐라고 이렇게 좀 혼내키고 이렇게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이리저리 우여곡절 끝에 제 같은 경우는 튜닝 차량 캠핑카 제작 완료하고 거의 진짜 한 달 반 만에 등록이 완료된 것 같아요. 왜냐면 연휴 껴있지 설 껴있지 뭐 토요일 일요일 껴있지 막 이래버리니까 와 그래서 군산 쪽에서 새만금 군산 뭐 해넘이 휴게소 그리고 뭐 비흥도 옆에 있는 그 또 공원 이런 데서 차박을 좀 많이 했어요. 이거 검사 받으려고. 왜냐면 다른 이쪽에 가다가 뭐 예를 들어서 부안이나 아니면 서천이나 이런 데는 또 자동차 검사소도 튜닝 검사소도 없었을 뿐더러 차량 등록 사업소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군산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은 좀 그런 것도 한번 창작을 하시고 캠핑카 구조 변경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전에 캠핑카 튜닝 승인 조건을 확실하게 인지를 하시고 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튜닝 검사로 갔을 때 낭패가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2인치 침으로 했는데 하나는 고정으로 만들었고 하나는 테이블인데 테이블을 아래로 내려서 그걸 침대로 가변형 침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테이블을 저는 고정을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고정을 안 하면 통과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밑에 피스 박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고정을 하고 앞에는 이제 가변형으로 해서 침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게 이제 통과가 되더라고요. 꼭 그 테이블은 아래쪽은 고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2인 이상 이렇게 검사 그 승인 조건을 내고 싶을 때는 말입니다. 만약에 1인용 같으면 그렇게 굳이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인 이상 될 경우는 항상 그 2인에 맞는 그 특히 테이블 같은 경우는 딱 고정이 돼 있어야, 가변형 테이블이라도 딱 고정이 돼 있고 그걸로 이제 변환을 해서 침대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고정이 안 되면 통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정확하게 그동안 겪었던 일들, 또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제 블로그, 알리캠핑 블로그나 여기 댓글에 링크를 달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가 그동안 받았던 서류들 있잖아요. 개인정보는 지우고 제 블로그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또 디자인 파일이라든지, 튜닝 검사 신청을 위한 그런 그 신청서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한 그 서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도 그걸 참고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 튜닝 검사 대행을 한 그거는 그 깔끔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는 머리 안 아프게 하니까, 내가 직접 하려 그러면 시간 들어가지, 그게 돈이 안 들어갈 또 그만큼의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왜냐면 자동차 1급 공업사에 또 전산 등록을 하려면 10에서 20만 원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생각해 보면 막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깨끗하게 처리하는 업체, 신용 있는 업체를 딱 선택해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만약에 업무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캠핑카라든지 이런 구조 변경을 하신다 그러면 알리캠핑한테도 문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라든지 그런 거를 한번 상담 받아 보시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 주소, 이메일 주소하고 전화번호는 남겨 드릴 테니까 그거는 꼭 그 참고하셔서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